권력을 장악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 무신 정권이 쭉 유지됩니다. 자, 모든 근데 이 시기는요, 문벌귀족이 만들어놨던 모든 시스템들, 그쵸? 이 성종 이래로 만들어졌던 이 어느 정도의 이 무신 정권의 성종 때에 만들어놨던 그 제도들, 그러면서 점차 완성해 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가 무너지는 시기죠. 왜? 문벌귀족 밑에 있었던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사실상, 이건 하극상이죠. 그 기존에 이제 하나의 서열대로 만들어놨던 시스템이 무신들에서 모두가 붕괴된 겁니다. 각종 뭐 토지제도도 붕괴되고요, 과거제도 붕괴되고요, 다 붕괴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 하극상의 이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일반 민들도 우리도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일반 민들도 여기서 이제 각종 반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반란들이 하층민의 반란이라고 하죠. 모든 제도는 붕괴되고요. 제도는 붕괴되고 이외에 하층민들도 우리도 이제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층민의 봉기가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무신 정권도 초기에 어떤 혼란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최씨 무신 정권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는 시점에 자, 여기서 누가 쳐들어오냐 이거죠. 쳐들어옵니다. 누가요? 몽고가. 요때는 우리가 쳐들어왔던 요때는 거란이 쳐들어왔고요. 거란이 나중에 이제 요란 나라를 만들었죠. 그렇죠? 요때쯤에는 여진이 쳐들어왔어요. 금이로 만든 다음에 여진이 우리에게 4대 요구하게 된 거죠. 이때는 누가 쳐들어온다? 몽고가 쳐들어옵니다. 몽골이죠. 몽골은 나중에 이제 중국에다가 원이란 나라를 세워요. 원. 자, 이때 무신들은요. 이때 당시 무신 정권 중에 어떤 정권이었냐? 최우 정권이었습니다. 최씨 정권 중에서 최충원 지나서 최우 정권 때 드디어 이제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무신이라면은 이런 어떤 그 외침에 저항해서 열심히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어디로 가냐? 이 몽골 애들이 기바민족들이야. 기병이 강합니다. 기마민족이다 보니까 기병전에 강해요. 그러다니 이들이 약한 게 뭐다? 해전에 약하다. 바다싸움에 약하니까 일단은 그들과 계속 싸우기 위해서 어디로? 강화도로 가겠다 일단은 수도든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는 일단은 백성들아 너희들은 몽골과의 싸움을 굳이 하지 말고 성이나 올라가고 아니면 섬에 숨어라 이런 거죠. 아니 싸움을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백성들한테는 숨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몽골과의 어떤 전투들, 몽골의 외침들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이따가 나중에 고려 대외 관계하면서 볼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최후 정권, 무신 정권은 거의 도망갔고 우리가 당시 몽골의 그 말발굽에 엄청나게 국토가 황폐화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저기 있는 경주 주위에 있는 대구까지 막 침략을 하고 나라가 초토화 황폐화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승전보가 있던 전투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몽골의 말발굽에 거의 놀아났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때 모습이 되겠어요. 결국 이걸 참다 못한 이때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걸 보지 못했던 당시 무신 정권의 꼭두각시 왕이었던 원종이란 왕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몽골에 건너가서 몽골군을 들고 와서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기로 합니다. 한마디로 외세를 끌어들여서 말 그대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자, 사실 이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죠. 외세를 끌어들여서 우리의 지금 내부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만큼 무신 정권이 이제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걸 합리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죠? 자, 결국은 몽골 왕은 몽골 군대를 끌고 와서 결국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결국 어디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무신 정권이 붕괴되고 무신 정권이 붕괴가 되고요. 딱 100년입니다. 무신 정권 붕괴되고 개경으로 환도한다. 이때 이제 강화도로 천도했으니까 개경으로 다시 환도하게 됩니다. 개경으로 환도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거는 무신 정권의 붕괴이자 또 다른 원간섭기의 시작이에요. 원간섭기. 자, 우리가 이제 원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원의 간섭을 받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몽골 같은 경우는요. 협상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점령하면요, 그 지역을 아예 완전 초토화시켜버려요. 심지어 뭐 그 지역 사람들 한 명도 살려주지 않기 위해서 뭐 우물에다가 독을 타기도 하고 하면서 아예 완전 그 지역을 아예 박살내버립니다. 아예 황폐화시켜버리고 아예 다시는 재개하지 못하도록 완전 끊어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점령지를 늘려갔던 거죠. 그 와중에 중국까지도 점령을 했고, 사실상 이제 지금의 러시아 지역마저도 다 점령했던 게 몽골이에요. 그런데 고려만은, 당시 원세조, 쿠빌라이 칸이, 징기스칸의 아들이죠. 원세조가 당시 고려의 풍속은 유지해주겠다 라고 해준 거예요. 어느 정도. 불개 토풍이라고 하거든요. 불개. 열지 않고, 아니 불자에 열개자, 열지 아니하고 토풍, 토착적인 풍속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지하겠다 하지만,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약간의 어떤 지배라고 할 수 있지만, 간섭이 들어갔다. 풍속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원나라 황실의 간섭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원나라 황실의 간섭이 이어진다. 이걸로 그래서 우리가 원간섭기 시작이라고 했죠. 원간섭기. 그쵸. 이제 원의 간섭하는 시기다. 그럼 원간섭기 때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그쵸.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는, 자, 일본이 지배하는데 그 일본에 빌붙어갖고 자신의 세력을 키웠던 애들이 있죠. 그 친일파들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원간섭기 때는 누가 나올까요? 친원파들이 나옵니다. 친원파들. 그쵸. 친일파 하듯이 친원파들이 나와요. 자, 그 친원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친원파들은 어떤 애들이냐? 그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권문세족. 그러니까 이 시기, 원간섭기 시기 때는 바로 이 권력을 잡던 애들이 권문세족인 거예요. 권문세족. 자, 권문세족이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은 이들은 실상이 뭐예요? 친원파입니다. 원나라의 결국은 세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는 분들이 세력들이 바로 권문세족이에요. 권세 있는 가문.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아있던 문벌귀족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벌 가문들, 그 다음에 무신 가문들. 이들은 이제 원나라에 빌붙은 거죠. 아유, 원나라 하면서 원나라에게 이제 아부하면서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원이 들어오면서, 몽골이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몽골과의 뭐 관계에서 뭐 통역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새롭게, 권력을 잡은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신진 세력들을 세력 있는 족속이다라고 해서 세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가문 애들도 친원파고 세력 있는 족속들도 친원파예요. 결국은 친원파예요. 그들을 그냥 권문세족이라고 부를 뿐이죠. 그렇죠? 자, 이 권문세족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들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고려의 왕들은요. 자, 이들과의 싸움을 하는 거죠.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이들과의 싸움을 합니다. 이들은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제 권력을 휘두르는데 왕들도 왕 나름대로 뭔가 개혁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누구? 충렬왕. 실패하고 말아요. 충선왕. 실패합니다. 그 이외에 뭐 충수광, 충해왕 뭐 나옵니다만은 다 실패해요. 다 충충 들어가잖아. 이 뭐래요? 원나라의 그 황실에 충성한다 해갖고 이제 충자를 다 붙인 거예요. 역시 이 권문세족과의 싸움에서 계속 뭔가 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느 정도 성공을 좀 거두려고 했던, 어느 정도 개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왕이 누구냐? 요 중간에 공민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공민왕. 공민왕의 등장입니다. 자, 공민왕은 이때쯤에 어느 시기였냐? 원나라가 좀 약간 힘이 떨어지는 시기였어요. 힘이 떨어지고 이제 새로운 명이란 나라, 중국의 정통 왕조라고 할 수 있는 명이란 나라가 새롭게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자, 원나라가 힘이 떨어지고 하면서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 원명교체기였어요. 원이 힘이 떨어지고 새로운 명이란 나라가 들어서는 시기. 공민왕은 시대를 잘 읽은 거죠. 아, 이제는 원이 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명이 지금 원나라가 지금 우리한테 고려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명의 편에서 갖고 한번 개혁을 한번 해보자. 라면서 이제 개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반원자주정책. 이분이 했던 정책이 뭐냐? 반원자주정책입니다. 반원자주정책. 원나라의 제도를 없애고 원나라의 스타일, 원나라의 풍속이라든가 아니면 원의 어떤 색깔을 지우고 우리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자라는 반원자주정책. 그리고 권문세족에 밀려갖고 왕권이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다시 찾자라는 왕권 강화 정책이 나오는 거죠. 뭔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시해되고 맙니다. 시해되고 개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들을 키운 거야. 그 새로운 세력들. 그 새로운 세력들이 뭐냐? 바로 이분들입니다. 새로운 세력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신진 사대부들이에요. 왕은
왕권과 반원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성균관을 중영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측근 세력들을 키워나갑니다. 거기서 키워진 세력들이 새롭게 진출한 4대부 애들입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이 향리들이 끊임없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제 중앙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향리의 자제들로 구성된 분들이 바로 겁니다. 바로 이 향리들의 후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분들이 이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는데 공민왕이 결국 개혁을 실패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분들은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권문세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까? 아니요. 아직까지 그들의 권력에 미치지 못해요. 자, 그것을 힘이 모자란다고 깨달았죠. 우린 분명히 얘들보다 똑똑한데 아직 힘에서 모자랄 뿐. 근데 그때쯤에 요때쯤에 누가 또 쳐들어오냐? 공민왕 때 홍건적이라는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공민왕 사후에 우왕 때부터 해서 왜구들이 극심하게 쳐들어와요. 홍건적 왜구의 침입. 자, 이 홍건적 왜구의 침입이 있는데, 자, 이 홍건적 왜구의 침입 가운데서 이때 활약을 하셨던 새로운 세력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세력들. 자, 무인들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외침에 새로운 무인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그 무인 세력들은 여기 있는 무신들과 좀 비교한다라고 했고 뭐라고 했냐면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하고요? 신흥 무인 세력. 여기 칸이 없어서 이쪽으로 할게요. 신흥, 새롭게 진출한 무인 세력들입니다. 여기에는 뭐 최영 장군, 이성계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최영 장군. 근데 우리가 최영 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찌 보면 권문세족과 집안이 세력가 집안이에요. 사실 뭐 무인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그분은 좀 청렴 결백하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집안 자체가 이쪽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신흥 무인 세력 중에서 누구 특히 이성계 세력에 이제 이들이 연락을 이쪽을 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결국은 이들은요, 권문세족에 맞서기 위해서 결국 신흥무인 세력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그래도 새롭게 진출했는데, 그래도 땅이라도 받아야 될 텐데, 땅을 다 누가 갖고 있어? 이 권문세력들이 이때 다 땅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얘들 거 뺏어야 돼요. 그렇죠? 신흥 세력들이에요, 신흥 세력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결합해서 누구를? 권문세족을 몰아내기로 한 거죠. 권문세족을.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이 이때 공민왕 때 키워졌던 신진사대부와 이 홍건적 왜구의 외침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했던 전국 구사를 했던 이 무인 세력들이 결국 손을 잡고 어디로 갑니까?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게 고려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어요. 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들도 분하게 되죠. 왜? 아니, 권문세족을 무너뜨린 것까지는 괜찮은데 조선을 새로운 나라를 개창할 것이냐, 역성혁명, 왕들의 성씨를 바꿀 것이냐. 그쵸? 바꿀 역자의 성성자. 그쵸? 성을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왕시성에서 이성계를 추대하면서 이씨로 바꿀 것이냐. 난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본다. 고려랑 왕조는 유지하자. 고려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어떤 하나의 사명이다. 라면서 고려 왕조 유지를 주장했던 분들이 뭐냐면 온건 사대부들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분이 정몽주 같은 분들이 있고, 자, 반면에 고려는 이미 기운이 쇠했어.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를 통해서 세술은 세부대 새롭게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 것, 즉 역성혁명을 이루자라고 하는 쪽이 급진사대부되었습니다. 또는 혁명파 사대부 또는 급진파 사대부라고 합니다. 결국은 누가 그렇죠? 위기를 겪긴 했습니다. 중간에 위기를 겪긴 했습니다만은 급진파 사대부들이 그쵸? 결국 이 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이제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들은요, 조선 건국에 참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정몽주 사후에 정몽주가 결국 이들에서 제거당하거든요. 사후에 이후에 지방으로 낙향하신 다음에 이제 학문에 연구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끝난 게 아니야. 언제쯤부터 조선 초기 때쯤에 조선 건국 후에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왕의 불을 받고 이들은 정계로 다시 진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 가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 지금은 이제 호족의 시대, 문벌개족의 시대 이후에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정권, 그 이후에 원간섭기 때 권문세족들의 어떤 모습들, 그 과정에서 왕들은 어떤 개혁 정책을 펼쳤는지, 그 다음에 공민왕, 그쵸? 공민왕. 요 특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왕들이 누구냐면요. 요때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요 왕들입니다. 요 왕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왕되면. 바로 이제 왕권 강화와 뭔가 개혁을 했던 그 꼭지점에 있던 왕들이 바로 이 왕들입니다. 알겠죠? 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여기는 누가 나오냐? 바로 문벌귀족과 바로 왕권의 싸움, 그 과정에서 섞인 사건들, 이런 것들 나올 거고요. 여기는 무신정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는 원간섭계의 특징, 모습이 어땠는지, 그 과정에서 왕들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이제 공민왕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그 과정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땠는지, 바로 이제 이거를 여말선초라고 하죠. 고려말 조선초, 그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는 과정들 한번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요거만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 고려시대 정치사는 어느 정도 정리,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